두 단어. 자, 극대 극소와 미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은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개념인 곡선의 오목과 볼록, 변곡점, 점근선, 대칭성 이런 것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법 이런 걸 할 건데 수투에서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초월함수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는 지수함수, 노구함수가 섞여있는 또는 분수함수가 막 섞여있는 뭔가 복잡한 꼴에 대한 그래프까지를 같이 그리게 될 겁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증가한다 이것을 충분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증가하면 뭐다? 미분값이 증가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드모가 있어야 돼요. 증가하면 미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드모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y는 x세제곱은 증가한다는 얘기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더 커집니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인데 그렇다는 것은 x세제곱은 이 조건을 만족하거든. 근데 걔를 미분한 값은 x가 0일 때는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증가하면 미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주의하셔야 돼요. 등호 주의. 문제를 풀 때는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가 나오니까 요 흐름을 알면 되는 거고 역의 흐름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가 감소한다면 뭐라고 쓰는 거다? 미분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9-1번에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9-1번의 첫 번째 문제에서 y는 2의 x제곱 더하기 x가 증가함수인 걸 보이려면 얘를 미분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미분했더니 2의 x제곱 플러스 1이네요.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게 맞죠. 두 번째 y는 x 빼기 사인 x인데 x 구간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래요. 역시 미분해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코사인은 1에서 코사인 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가함수 이게 맞죠? 디귿 3번 y는 x의 x분의 1제곱이 x가 3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감소함수인 걸 보이래요. 근데 우리는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 씌워서 풀었거든.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ln y는 x분의 1 곱하기 ln x 이렇게 되고요. 미분해주면 y분의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y 프라임은 y 곱하기 x의 x분의 1제곱 y 곱하기 x제곱분의 1로 묶으면 1 마이너스 ln x가 돼버린다. x가 3보다 크면 어쨌든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이 값은 음수죠.
얘가 딱 0이 될 때가 x가 엑스포넨셜일 텐데 그 엑스포넨셜이 대략 약 2.71 정도 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x가 3보다 커지면 이 값은 음수. 그러니까 미분값이 음수니까 감소함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확한 판단은 등호를 주의해서 증가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있어야 되고요. 감소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극대랑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서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미분 가능한 어떤 특정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면 우린 얘를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극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x값을 a라고 생각한다면 x가 a 근방에서 근방 그러니까 요 x가 a라고 하는 여기를 요렇게 돋보기로 보는 거죠. 그럼 그 근방에서 a일 때 값이 가장 높다면 x가 a에서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x가 여기를 b라고 한다면 x가 b 근방에서 b일 때 값이 제일 작다면 그 근방에서 b일 때 값이 제일 작으면 b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가 x가 k가 된다면 그럼 얘는 x가 k 근방에서 생각했을 때 이 근방에서는 k일 때 값이 제일 높은 값을 갖잖아. 그럼 이 k에서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인데 물론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x가 a에서 극대가 되려면 a 전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고요. x가 a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증가한다. 미분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상황이면 x가 a에서 극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미분값이 0인데 좌우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b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면 그러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9-2번인데 9-2번 문제는 수학2에서 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한 문제고 3차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요. 직접 풀어보면 되고 9-3번부터 해볼게요. 9-3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극값을 구하시오. 9-3번 첫 번째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2x-1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래요. 일단 그냥 미분해보자 이거죠. 자,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은 그리지 말자. 지금은 그리지 말고 그냥 미분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주면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곱하기 분모 미분 이거네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정리된 결과 그냥 정리해주면 그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었대. 정리해주면. 그러면 이거 부호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그러면 0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과 2 0이 되는 값. 그럼 얘는요, 이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그냥 이차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부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x가 이 값 사이에 있으면 얘의 부호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일 때는 미분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가 된다. 그렇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고, x가 2일 때가 이거 미분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것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다. x가 2일 때가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를 집어넣어주면 극대값 구할 수 있었어요. 부호만 생각하면 돼요. 미분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냐. 미분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다. 이렇게 판단만 하자는 얘기죠. 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이 부호만 생각한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굳이 증감표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증감표 이런 거 수업 때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증감표 그런 거 아예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ax 더하기 b, 여기서 a랑 b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거든요. 그럼 두 개의 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x가 1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 어떤 식 두 개가 나오죠? x가 1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1을 집어넣어주면 어쨌든 1이 되는 거다. 1 대입할 때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럼 거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때의 미분값은 0이 되는 거다. 물론 그때가 굳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파악할 필요는 없어. A랑 B만 구하는 거니까 식 두 개만 필요한 거라고. 두 식을 그냥 연립해버리면 그냥 A 값 2, B는 0 이렇게 나와요. 9-4번, 주어진 함수가 그림을 그리는 게 간단하다면, 그림 그리는 게 쉬우면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면 극대 극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함수가 꼭 미분 가능할 때만 극대 극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면 9-4번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둘 다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이지만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나 쉬운 함수죠.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첫 번째, 절대값 x-1. 절대값 x-1은 x가 1일 때 0이 되는 V자 모양의 함수다. 그럼 당연히 x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때 우리 뭐라고 하죠?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x가 1일 때 극소값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림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 두 번째, fx가 세제곱근
x제곱. 아까 했던 문제네요. 이 함수의 그래프 x가 0보다 크면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인 우함수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x가 0에서 뭐다? 극소점. 자, 바로 판단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x가 각각 1일 때 그리고 x가 0일 때 그때 극소값 0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네요. (9-5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래요. 갑자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래요.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계도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계도 함수가 얘기하는 것은요, 곡선의 볼록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함수. 무슨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이렇게 생겼다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건가?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다가 무슨 의미냐면 함수에서 임의는 아무거나 점 두 개를 잡아. 아무거나 점 두 개를 잡아서 선을 그었을 때 선분보다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야. 이거 점 두 개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그 선분보다 그 구간에서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 아래로 볼록한 거라고.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위로 볼록한 거죠. 또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위로 볼록한 거야. 그쵸? 임의의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거든. 그러면 위로 볼록한 거야. 그런데요, 아래로 볼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분값들이 점점 미분값들이 어떻게 되니? 커져요. 미분값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분값들이 증가해요. 미분값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분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증가니까.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놈들은 두 번 미분한 값이 f'x가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위로 볼록할 때. 위로 볼록하면 두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커지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두 번 미분한 값이 음수가 되면 그럼 걔는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U자 모양이죠. U자 모양. 그럼 이 U자 모양이면 뭔가 좀 많은 걸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양수의 개념인 거야. V자 모양이면 이렇게 U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면 얘는 막 쏟아지는 개념이야. 그쵸?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많이 담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좀 마이너스 같은 개념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예시를 생각하는 거야. 아 왠지 이렇게 생긴 함수 대표적인 함수 뭐다? x제곱. 대표적인 요 함수 x제곱이잖아. 그러면은 x제곱을 한번 두 번 미분해봐요. 양수잖니?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할 때 양수면 이렇게 생긴 함수 아래로 블록하구나. 이렇게 생긴 대표적인 상황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럼 걔를 두 번 미분하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값이 음수면 이런 놈인 거야. 걔는 위로 블록한 거야. 예시문으로 알아둬도 괜찮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미분 가능한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 요 x가 a라는 점에서 극대잖아요. 그러면 극대가 되면 미분 가능하면 첫 번째는 a에서 미분값이 0이겠죠. 근데 미분값이 0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거는 요 구간에서 극대가 된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가 된다면 거기서 그 함수는 위로 블록해야 돼. 그 구간에서는 요 구간만 생각한다면 위로 블록하거든. 그 위로 블록하는 얘기는 뭐야?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값이 부호가 양수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서 미분값이 0이면 a에서 극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x를 b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얘는 b에서 미분값이 0이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이니까. 근데 그러면 극값을 가지면 요 구간에서는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아래로 블록하니까 두 번 미분해주면 잠깐만 뭔 얘기하는 거야? 위로 블록하면 이거죠, 그쵸? 아래로 블록하면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두 번 미분한 값이 음수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서 위아래 블록성을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9-5번 문제예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라라고 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9-5번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첫 번째, fx가 루트 3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0에서 2파이까지네요. 물론 이거 합성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xx 같으니까 합성해주면 얘는 2 sin x 더하기 알파 합성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할게요. 그냥.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주면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고, 그럼 걔가 0일 때를 구하면 이항시키고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 얘기는 탄젠트 x가 루트 3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x는요, 하나가 3분의 파이 60도,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다른 한 놈은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럼 결국 극값을 갖는 x 두 개는 구했거든. 그럼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를 판단하려면 이게 이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지, 미분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는지 증가 감소를 따져야 되겠지만, 귀찮으면 뭘 해야 된다? 귀찮으면 한 번 더 미분을 해봐라.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는 거죠.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돼버리고, 따라서 이계도함수에 대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두 번 미분할 때 음수가 되는 것은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즉 얘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그때 미분값이 0이 되는 상황이니까 3분의 파이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그래서 극대값은 f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3분의 4파이일 때는 집어넣어주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나오니까, 그래서 극소값은 f 3분의 4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두 번 미분한 값의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극대 극소를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계도함수가 음수니까 뭘 미분한 게 음수죠?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한 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다. 그러면 극대구나. 이러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거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지금처럼 똑같이 한번 미분해주고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위아래 블록선까지 판단해서 극대 극소를 판단하겠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거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단할 수도 있냐면 그 함수를 봤을 때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쉽지 않다면 한 번 미분한 결과로부터 한 번 미분한 결과가 미분값이 마이너스에서 미분값이 플러스로 바뀌는지 미분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 값으로부터 극대극소를 판단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게 귀찮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라. 한 번 더 미분한 그 값이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생긴 것. 한 번 미분한 값이 더 미분한 두 번 미분한 결과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역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해볼게요. 9-6번 9-6번 자, 주어진 함수의 극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가 x 곱하기 lnx네요. 일단 한번 미분하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네요. 그럼 걔가 0이 될 때가 x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일 때네요. 그쵸? 그럼 일단 극값을 갖는 x는 구했어. 근데 그때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기 귀찮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 한 번 더 미분해도 된다. 주어진 걸 한 번 더 미분해주면 x분의 1이고요. 얘를 집어넣어주면 f 더블 프라임 그러면 요 2분의 1은 어쨌든 양수값이죠. 그럼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한 거라고.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양수잖아. 그쵸? x제곱 두 번 미분 양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다? 이때가 극소인 거다. 그래서 얘는 x가 2분의 1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값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역시 풀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뭐 문제 푸는 건 생략을 할게. 주어진 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었구나. 요거 되게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생긴 거 x제곱처럼 생긴 놈 이렇게 생각해서 연상해주면 초반엔 좀 덜 헷갈려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기는 해요. 그죠? 왠지 요게 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좀 플러스 같은 개념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9-7번 9-7번 다음 함수가 극소값이 0이 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 문제예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a는 2보다 크고요. 이게 극소값이 0이래요. 그냥 간단한 게 주어진 함수의 극소값이라고 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보자. 그럼 미분해주면 f'x는 그냥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속미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이지 않는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더하기 2 그 다음에 a 빼기 a 이렇게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걔가 일단 0되는 x값은 x가 0일 때랑 x가 2-a일 때예요.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죠.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x값은 요 두 개인데 그럼 둘 중에서 언제가 극소냐? 그걸 판단하기가 귀찮으면 뭘 하면 된다고요? 귀찮으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 증가 감소를 따지는 게 귀찮을까? 나는 귀찮진 않다고 보거든. 증가 감소를 따진다는 얘기는 요 함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지수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두 개야. 근데 얘가 더 작은 값이었어. a가 2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가 2-a고 여기가 0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지금 미분된 거에 부호를 따진 거잖아요. 그럼 이 미분된 이거의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이때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 감수에서 증가로 바뀐 거야. 이때가 극소죠. 얘는 미분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해서 감수로 바뀐 거니까 0일 때가 극대인 거죠. 그래서 2-a일 때가 극소고 걔를 집어넣은 값이 극소값 문제에서는 0이 되는 a 구하시오란 문제였네요. a4가 나옵니다. 됐죠? 같은 방법으로 역시 두 번째 거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두 번째 거 역시 그냥 수업 때는 생략을 할게요. 자, 이거 판단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을.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야 돼. 그냥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를 풀 때 극대 극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만 미분하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 다 미분하고 판단할 것이냐 뭐가 더 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생각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 느낌을 잘 잡으셔야 돼요. 9-8번.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자, 이 함수가 있어서 1번 x는 0보다 큰 상황에서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보자. 극대값과 극대의 x를 구해보자. 2번 그러한 극대가 되는 x값들을 무한대만큼 더해봐라. 요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의 극대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는 2의 마이너스 x를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날라가네. 이거네요. 그러면 얘는 요거 무조건 양수야. 양수.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함수를 뒤집은 거 이거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놈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요거의 부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된 거의 부호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다. 뭐다? 극소다.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다. 2파이일 때가 극대네요. 마찬가지로 4파이일 때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즉 극대가 되는 x값들은 x가 얼마일 때다? 2n파이일 때죠. 그러면 그때의 극대값은 x의 2n파이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사인 2n파이는 0이고 코사인 2n파이는 1이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2n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극대값들을 나열을 해보자. 그러한 극대값들을. 그러면 극대값 나열해주면 이 극대값이 뭔데요? 2의 마이너스 2n파이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이 값들을 쭉 나열해주면 n이 1일 때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n이 2일 때가 2의 마이너스 4파이 제곱 2의 마이너스 6파이 제곱 이런 놈들인 거고 그것을 끝없이 더해버리면 무한 등비급수죠.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공비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분의 첫째 항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요게 두 번째 정답이었다. 두 번째 정답이었다. 자,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를 해 볼게요. 기본적인 개념만 그냥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로 들어갈게요. 함수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린 얘를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볼록성을 그냥 곡선의 요철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곡선의 요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고 위로 볼록한 거야. 그러니까 곡선의 요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3차함수의 그래프가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위로 볼록한 거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그럼 분명히 그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게 요철이 바뀌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얘는 두 번 미분한 값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죠.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면 마치 x제곱 같은 놈이니까 그럼 얘는 두 번 미분한 값의 부호가 0보다 큰 상황일 거야. 그럼 이와 같이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니? 이 미분값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그러니까 딱 0이 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점이 대충 어디냐? 한 요 정도 점이 될 거라고. 그럼 그 점에서는 두 번 미분한 값이 얼마?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 곡선의 요철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우린 그러한 이 점을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요, 점대칭 함수고요. 그 대칭점이 변곡점이면서 그 대칭점의 위치는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의 정가운데값, 평균값, 요게 변곡점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3차 함수의 일반적 특징인데, 그래서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함수에서 이런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점이야. 그럼 예를 들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여기인 거죠. 그쵸?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변곡점이 한 요 정도인 거겠죠? 요철 바뀌는 점. 즉 이 점은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변곡점이 몇 개일까? 여긴 아래로 볼록, 여긴 위로 볼록. 그럼 요 사이에 어딘가에 변곡점이 하나 있을 거야. 또 얘는 위로 볼록, 이건 아래로 볼록. 그럼 요 사이에 어딘가에 변곡점이 또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변곡점이 두 개가 되겠네. 실제로 4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걔가 0되는 그는 두 개가 될 수 있잖아. 그쵸? 얘는 변곡점이 두 개가 되는 함수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마지막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마지막에. 그러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절대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불가능해. 근데 여기는 지금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변곡점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이면서 그 좌우의 부호가 바뀐다면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상황인 거고 우린 그것을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이제부터는 변곡점도 같이 생각해서 그려야 돼. 이제부터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냐? 라고 물어봤어. 그래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러운 함수거든요. 부드러운 함수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는 절편을 먼저 찍는 거예요. 보통 Y절편은 찍어주는 게 좋고요. X절편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근데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안 구해도 괜찮아. 보통은 Y절편. 보통은 Y절편을 구하면 돼요. 두 번째 할 일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그냥 찍는 거예요. 미분값이 0이 되는 그 점을 찍어요. 보통은 그 점들이 극점이 되거나 아니면 극점은 아니지만 미분값이 0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냥 삐끗하는 거. 저 함수가 미분값은 0이지만 극점이 아닌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거야. 어쨌든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함수의 대칭성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X축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이런 부분들 또 Y는 X에 대한 대칭인지 뭔가 대칭성을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건 Y축 대칭이겠지 뭐. 이런 식의 대칭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점근선을 생각하는 거야. 점근선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이걸 생각해서 점을 찍고 나서 이제 부드럽게 그린다. 무책임한 말이지만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변곡점 안 찍습니까? 찍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찍지 않아도 부드럽게 그리면 변곡점이 어딘지는 알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부드럽게 그린 순간 변곡점이 대충 한 이 정도겠지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물론 이제 변곡점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구하면 되겠죠. 하지만 굳이 변곡점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아니면 변곡점을 몰라도 굳이 곡선의 오목볼로성을 몰라도 부드럽게 그리는 그 과정만 거치면 위아래 볼록인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절편, 그 다음에 미분에서 사용되는 값, 그리고 대칭성과 점근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그려주면 된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9-9번에 기본 문제고요. fx는 3차함수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였는데 뭐 수학2에서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뭐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오목선과 볼록선까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요 얘기였거든. 한번 수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수투적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게 0이 되는 x의 값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좌표 평면에서 x가 0일 때 값이 0,4 하나의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2를 집어넣어주면 걔가 2,0 이렇게 돼버리죠. 잠시만요. 친구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네. 다시 얘가 2,0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극점인 그러한 3차함수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워왔고, 어떻게 보면 3차 함수의 우리가 대칭성에 의하면 이 3차 함수는 극점과 극점을 이어준, 이 두 극점을 이어준 요 점에 대한 대칭점이거든. 이게 대칭점이고, 그럼 이 점좌표는 0,4랑 2,0의 점 가운데니까 얘는 1,2가 될 거야. 이게 3차 함수의 기본적 성질이거든. 물론 얘를 가지고 이런 극대점에서 x축에 평행한, 또 극소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또 이러한 선을 그리고 만나는 선 이렇게 그어주고, 이 점에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8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8개의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사실 그 직사각형은 이 그림에서는 좀 약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합동인 직사각형이 돼버리죠. 합동인 직사각형. 그래서 얘가 길이비가 2대1, 얘도 길이비가 2대1, 뭐 이렇게 되는, 길이비가 2대1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어주면은 길이비가 2대1, 막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3차 함수의 기본적 성질이었다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에 오목과 볼록을 조사한 얘기는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는 곡선이 위로 볼록한 거고, 얘를 기준으로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그러니까 얘가 볼록성이 바뀌는 점인 거죠.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자, 얘가 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고, 우리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했었다. 그러면 이 변곡점을,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어떻게 찾느냐? 곡선이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마치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처럼 두 번 미분할 때 음수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의 부분은 이계도 함수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었어. 위로 볼록하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 볼록성이 바뀌는 이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얼마인 거다? 0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자.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6x-6이고 걔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1이잖아요. x가 1일 때 물론 그때 y는 2가 되고요. 요 1,2가 바로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됐었어. 하지만 3차 함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두 번 미분해서 이 변곡점을 구하지 않아도 극점과 극점의 정 가운데에서 볼록성이 바뀝니다 라는 걸 얘기했던 거죠. 물론 두 번째 문제는 이 3차 함수는 그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거를 보여라, 이 문제니까 이 함수가 1,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보이는 얘기고요. 그럼 방법은 두 개입니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버리면 그럼 요게 원점으로 돼버리죠. 그 원점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잖아요. 기함수. 차수가 홀수차로 이루어진 함수. 따라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 변곡점을 원점으로 바꿨을 때 기함수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대칭인 걸 알기 위해서 그럼 요 함수가 정대칭이면 여기에서 1에서 x만큼 갔을 때의 y값과 1에서 x만큼 뺄 때의 y값들의 평균값이, 그 평균값이 2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1,2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밝힐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3차 함수는 이미 수투에서 이 부분은
알고 있었던, 그죠? 조금 더 학습했던 학생들은 알고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그럼 그거랑 관련지어서 계속 9-10번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10번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10번 기본 문제 9-10번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래요. 첫 번째에 의하면 0,1은 fx의 변곡점이다. 0,1이 변곡점이다. 그리고 0,1에서의 접선이 이 0,1에서의 접선을 구했더니만 그 접선이 y는 마이너스 3x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조건 나고요. 조건 다에 의하면 x가 1에서 극소가 된다. 자, 요 얘긴데 물론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려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일 거야. 0,1이 변곡점인 3참수가 있어서 오히려 0보다 큰 값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이 3참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된다는 얘기고, 변곡점 여기죠. 극점들의 정가운데 값 얘가 0,1인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했더니 그 기울기가 마3이면서 이 극소가 되는 이때의 x의 값을 구해봤더니 그 x가 1이 되는 이 상황에서의 그 fx의 함수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야.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함수가 그러면 1에서 극소가 되면은 당연히 이 극대가 되는 x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인 거고, 그걸 해서 적분을 해서 구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미분 단원이니까 그냥 미분으로 한번 풀어보자. 수식으로 그냥 접근해 볼까요? 얘가 0,1에서 변곡점이다라는 이 조건으로부터 두 개의 식을 끄집어낼 수 있죠. 첫 번째는 0을 대입해주면 1이 됩니다 라는 거 하나랑, 그럼 변곡점이면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값이 얼마다? 0인 거죠. 왜요? 볼록성이 바뀌니까 위로 볼록하면 이계도 함수의 꼴은 마이너스, 얘는 두 번 미분할 때가 플러스, 그럼 얘는 0.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됩니다. 이게 조건 가의 내용이고요. 나에 의하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값이죠. x가 0에서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이었다. 다에 의하면 1에서 극소면은 1에서의 미분값은 0이 됩니다. 이 얘기니까 따라서 fx가 최고차함계수 그런 것도 안 나왔네요. 최고차함계수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그냥 모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0 대입할 때 1 더하기 1이라고 놓고 관련된 식은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a, b, c를 구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적분 같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적분해서 얘를 미분한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는 그러한 fx를 추정해서 식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 편한 대로 어쨌든 fx를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완성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프도 그릴 수는 있어야 되고. 11번 아직까지는 다항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4차 함수인데 첫 번째 문제, 다항함수의 극점과 변곡점을 구하고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보자. 첫 번째는 4차 함수니까
굳이 두 번 미분하지 않아도 개형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 자,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어떻게 있었죠? 여태까지는 얘 미분했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러면 4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 3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4차함수인데 0을 대입했더니 3이 됐죠. 0,3.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3 집어넣어주면 81 마이너스 4 곱하기 27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니까 3, 마이너스 24 나와요. 대충 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인데 0일 때는 미분값이 0이지만 이게 제곱이니까 극값을 갖진 않고 미분값이 0이지만 살짝 삐끗하는 거죠. 4차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살짝 삐끗했다가 3에서 극속값을 갖는 이러한 4차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변곡점이냐? 그림만 봐도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여기서 임의의 점 두 개를 찍었을 때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근데 여기는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얘 사이에 변곡점이 있을 거다. 어디야? 여기겠지 뭐. 0,3.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볼록한데 이쪽은 또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이 변곡점은 아니에요. 어딘가에 여기 사이에도 변곡점이 하나가 더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래서 변곡점이 두 개가 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어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버리면 요거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러니까 12x 곱하기 x 마 2가 되고 그럼 x가 0일 때랑 또 x가 2일 때 변곡점인 거죠. x에 2 집어넣어주면 y값 마이너스 13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2, 마이너스 13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그러한 두 개의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차함수의 그래프 또는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굳이 변곡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까? 물론 3차함수는 알면 좋아요. 대칭성 이용해서 편하게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걸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해서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죠? 미점에서 다루는 거는 그런 다항함수 이외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뭐 이런 형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섞여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릴 때마다 개형을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변곡점을 구해서 개형을 유추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 돼버리죠. 바로 2번 같은 문제 때문인 건데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면 되는 거냐라는 거야. 굳이 증감표 같은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함수의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다면 확인하란 얘기예요. 그것이 y축 대칭인지
아니면 원점 대칭인지 이러한 또는 선대칭인지 대칭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대칭성을 먼저 활용을 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x절편과 y절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특히 보통은 y절편, x 0 대입할 때 값, 절편을 안다면 그냥 절편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에서 0이 되는 그런 점의 좌표를 찍어주면 좋고요. 그것은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삐끗하는 점일 수도 있죠. 미분에 0이 되는 점들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 미분해서 역시 0이 되는 점의 좌표를, 얘는 선택은 아닙니다. 이거 선택이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필수고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찍어주는 건 필수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좌표를 찍는 것은 좀 선택인 것 같아. 선택인 거야. 뭐 3차함수 같은 경우랑 4차함수는 굳이 이기도함수가 0인 점을 몰라도 그래프 개형은 그릴 수 있었거든. 얘는 약간 선택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거랑 그 다음에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점근선. 일반적인 점근선은 일단은 정의역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의역. 그러니까 몇몇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그 상황이 점근선일 수 있어. 그럼 분모가 0이란 얘기는 사실은 y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y 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의 x 값을 말해요. 그럼 그거랑 이제는 x가 한없이 커지거나 x가 한없이 작아질 때의 그때의 y 값.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것은 x가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아니면 반대로 y가 한없이 커지거나 y가 한없이 작아질 때, 이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정의역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의역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근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는 부드럽게 그린다.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부드러운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조금 할 거예요. 문제에 그런 게 좀 끼어 있습니다. 11번 문제에서 두 번째 거 2번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자,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칭성을 먼저 확인해봐요. 이거 대칭인 거 뭐 있어요? 이거 대칭이죠. 뭐에 대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거든. 왜요? 기함수란 말이야. 2x는 이거 기함수죠. 기함수죠. 저 홀수차 함수잖아. x제곱 더하기 1은 우함수죠. 그러면은 기함수를 우함수로 나눠버리면 기함수가 돼버리죠. 맞아요? 헷갈리면은 기함수의 정의가 뭔데요?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랑 x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값이 부호가 다르면 기함수거든. 근데 그냥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기함수 나누기 우함수니까 기함수다. 즉에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이거 원점 대칭인 함수네요. 그럼 원점 대칭인 건 알았어. 그 다음에 절편. x가 0이면
y 0이잖아요. 그 얘는 0,0을 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점을 지난다. 절편이다. 그 다음에 미분해버리면 이게 세 번째 거 하는 거죠. 자, 미분했어. 분모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2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x 이렇게 되고요. 식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정리하니까 2x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좌표를 찍겠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x에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죠. 1,1이네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 물론 마이너스 1로 넣어도 되겠지만 이미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뭐다?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는 선택이야. 선택인데 한번 선택 안 해볼게. 그냥 선택 안 할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얘는 정말 선택이야. 선생님은 그래프 그릴 때 요거 가급적이면 안 구합니다. 문제에서 변곡점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프 그릴 때는 굳이 이거 몰라도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점근선 뭐 생각해보세요. 일단 얘는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죠.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는 거야? 즉 정의역은 실수 전체니까 요건 안 그래? 안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뭐만 생각하는 거니? 이것만. x가 양의 무한대일 때랑 x가 음의 무한대일 때 x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근데 0에 가깝지만 양수분의 양수니까 0보다 조금 큰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한없이 크면 마지막에 요 x축에 바짝 붙어있다고. 그럼 그 상황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이 점을 지나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 값을 갖고요. 마지막에 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부드러운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겠니? 얘가 어떻게 가야 돼? 위로 볼록하겠어요? 아래로 볼록하겠어요? 부드러워야 된다고. 당연히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이게 계속 위로 볼록하면은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부드럽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얘랑 얘 사이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물론 그 점 좌표를 구하는 것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긴 하지만 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 대칭이니까 요 왼쪽은 그냥 얘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똑같이 부드럽게 그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인 거라고. 근데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려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변곡점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 일단 원점은 변곡점일 거예요. 왜요? 여기 요거 뭐야? 아래로 볼록하거든? 얘 위로 볼록하거든? 그럼 여기 변곡점이 있겠죠, 그렇죠? 원점이. 그리고 여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겠지. 점대칭이니까 여기 어딘가에도 있겠죠? 세 개의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실제로 미분해봐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세 개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 됐죠? 자, 문제는 뭐 변곡점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구해보면 돼요. 근데 그래프만 그린다면 그냥 이 정도 선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요거는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대칭성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편, 구하기 쉬운 절편들 있으면 절편 찍고 미분에서 0되는 점은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그리면 된다. 요거였죠. 자, 9-12번 역시 똑같이 이제 계속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계속 이제 그려볼게요. 자, 12번 문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y는 x-1분의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분수꼴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분수의 꼴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표현을 했었어. 다음 시기다 하더라도 분모가, 그럼 차수가 분자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 더 커야 되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더 예쁜 꼴은 아닌 거라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한다면 일단 x제곱을 x-1로 나눠야 돼요. 뭐 직접 나눠도 괜찮아요. 직접 나눠도.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x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이고 요거는 그냥 요거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1 플러스 x 마 1분의 1인 거예요.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나누세요. x제곱을 직접 x 빼기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요건데 그럼 일단 자 대칭성을 생각해봐라. 대칭성 없죠. 얘는 대칭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편을 구해봐라. 그럼 절편을 구해주면 x가 0이면 0이잖아요. 이거 0,0 지나는 거네요. 절편. 그 다음에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생각해봐라. 주어진 함수를 미분할게. 요거 미분해도 괜찮지만 얘 미분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요거 1 미분,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됐죠? 그러면 미분했더니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분모가 1일 때고요. 분모가 1 되려면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네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0,0, x가 2일 때 x에 2 집어넣어주면 1분의 4, 2,4 이게 두 점이 미분값이 0 되는 점이죠. 이게 도함수 굳이 안 그래도 괜찮아요. 선택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 자,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 분수함수의 점근선. 일단 뭐다? 분모가 0 되는 x가 1. 그쵸? x가 1. 그러니까 이 x가 1. 이게 x쪽의 점근선인 거죠. 정의역을 생각하는 거죠. 정의역을 생각한다면 x가 1이 점근선인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점근선은 이제 x가 무한대가 되거나 x가 음의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가 되면 요 놈은 0에 가까워지니까, 물론 무한대가 되지만 x가 커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럼 주어진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생각한다면 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고 또 얘가 점근선인 거잖아. 이 두 개가 점근선이고 그럼 얘가 극점이야. x가 물론 커지면 y도 커져야 돼요.
x가 1보다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x가 1보다 조금 커지면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무한대죠. 그러면 x가 1보다 조금 클 때 무한대고 극점이고 마지막에 이거에 가까워져야 돼.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 지나야 되고 똑같이 생각해주면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인 거예요. 자, 생각해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푼 거야. 어떤 애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얘의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미분을 때려버린 거지.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더니 미분할 때 0이 되는 x의 값이 x가 0과 1일 때 두 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x 0 대입했더니 0,0이 나왔어. x의 1을 집어넣었더니 2,4가 나왔어. 그럼 이 두 개가 극점인 건 알겠어.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극점이 두 개니까 당연히 작은 y 값을 갖는 게 이거 극소고 이거 극대겠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y가 작을 때가 극대였잖아요. y 값이 더 큰 4가 될 때가 극소였잖아. 그럼 그 이유는 뭐 때문인 거다? 주어진 이 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x가 1일 때 끊어졌다고. x가 1에서 불연속인 거잖아. 함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꼭 작은 y가 극소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식으로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극소값 빵, 극대값 4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는 오히려 0이 극대값인 거고 4가 극소값인 거죠.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던 거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한다? 대칭성 확인하고 절편 구하고 미분값이 0이 되는 점 찍고 점근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성 통해서 가면 되고요. 됐죠? 이계도 함수는 그냥 선택인 거야. 선택. 몇몇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 중 하나가 13번 같은 문제 거예요. 1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예요. 9-13번. fx는 x 더하기 2 sin x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변곡점이 있다면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두 함수를 한번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두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볼게. y는 x. 그냥 이거죠. y는 x. y는 2 sin x. 2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한 뭐 이 정도를 0 파이 한 이 정도를 2파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2 sin x는 파이가 약 3.14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대략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죠? 최대값이 2가 되는 최대값이 2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약간 더 올릴까?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무엇을 그리라고 문제인 거죠? 흰색 함수랑 y는 x, 흰색 함수랑 2 sin x, 노란색 함수를 더하시오라는 문제야. 근데 우리 여태까지 함수랑 함수를 더한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을 거야.
그치? 따로따로 그려서 더하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봐. 그냥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x가 0일 땐 그냥 0 아닌가요? x가 파이일 때는 얘랑 더하니까 그냥 이거 아닌가요? x가 2파이일 때는 당연히 얘랑 넣으면 그냥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사이에서는 그 여기다가 요 노란색 함수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를 x축으로 생각하고 sin x를 그려 나가면 된다고. 그럼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 형태가 되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분명히 위로 블록하고요. 위로 블록하잖아. 여기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럼 변곡점은 느낌상 얘가 될 것 같아. 그치? 확인을 해보자고. 걔는. 자, 얘를 한번 미분해봤어. f'(x) 미분하면 1 더하기 2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했어. 그러면은 f'(x가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 그래서 걔가 0이 될 때 x가 파이잖아요. 실제로 얘가 변곡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 왼쪽에서는 다 위로 블록한 거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블록한 거죠. 그럼 얘가 이 점을 사실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냐를 생각하는 거는 극점이 있냐라는 거고, 실제 이 함수를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를 생각한다면 존재하잖아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 있잖아. 이 사이에 두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극점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할 거고, 그래서 실제 함수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그래프를 그려나간다면 아마도 그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정확한 점들을 다 찍어본다면,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 또 이계 점수가 0 되는 값,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찍어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 빨간색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어진 이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생겼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그쵸? 그럼 첫 번째 건 됐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접선식 그냥 구하면 되죠?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구하면 이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파이가 나오더래요. 그거는 직접 구해보면 되니까 완성해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기본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인 9-14번. 자, 똑같이 계속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9-14번. 첫 번째, y는 ln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자, 먼저 대칭성. 자, 그 대칭성 있나요? 이거 y축 대칭이죠. 우함수잖아요. x에다가 a를 넣든 x에 마이너스 a를 넣든 값이 같잖아. 그 얘는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다. 자, y축 대칭인 건 구했고요. 대칭성. 그 다음에 절편. x가 0일 때 값 집어넣었더니 그때 y도 0이네요. 이 함수의 절편은 0,0이죠. 0,0 이 절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은 필수니까 걔를 구해보자. 주어진 함수 미분해주면 ln fx니까 미분해주면 fx분의
F'X 이거고, 그럼 얘는 x가 0일 때 극값을 갖네요. 0,0. 아, 이게 극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점근선 x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커지면 y도 한없이 커집니다. 근데 이건 점근선은 존재하진 않지만 x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한없이 커지면 요 1은 거의 그래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 말은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함수는 2 곱하기 lnx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 가까워지는 거야. x가 한없이 커지면 함수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리고 y축 대칭이야. 부드러워야 돼. 자, 어떻게 생겼을까? x가 0 근처에서는 함수가 당연히 부드럽고 이 점을 지나야 되고, 극점이면 0 근처에서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마지막에 그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에 변곡점이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인 y축 대칭 함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야. 물론 정확하게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을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변곡점이 실제로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위로 볼록으로 가는 형태다. 근데 변곡점 몰라도 함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드럽게 가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점근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x가 커지면 어떻게 될 거다. x가 커지면 얘는 2 곱하기 lnx랑 점점 가까워진다. 마지막엔 로그 함수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부드러우려면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2번.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이것은 2의 x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함수의 대칭성은 없습니다. 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절편 x가 0이면 또 0 되네요. 0,0을 지나죠. 그럼 주어진 함수는 원점을 지나고 2점을 지나고 이 함수 미분해봤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거니까 얘가 0 될 때가 x가 1일 때네. x가 1일 때가 그 값을 갖는 거죠. x가 1이면 그때 y 값도 2분의 1 1,2분의 1. 자, 얘가 그 값인 거야.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를 그려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가도 괜찮아. 한번 이계도 함수 그냥 구해볼까? 별로 구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한번 더 구해볼까? 자, 한 번 더 얘를 미분해 줄게요. 요거 사실 약분되죠. 2의 x제곱으로. 그러면 약분해주면은 요 함수는 2의 x제곱분의 1-x였던 거고요. 한 번 미분한 게.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1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그대로 분모 미분 이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x가 2일 때가 0인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가 두 번 미분한 게 0이고요.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2의 제곱분의 2가 되는데 2가 약 2.71 정도 하니까 당연히 2의 제곱분의 2는 얘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럼 요게 변곡점인 거죠. 자, 근데 점근선 생각해보세요. x가 한없이 크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근데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지수가
그 커지는 게 더 한없이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x가 한없이 크면 당연히 얘는 이거에 대한 세 발의 피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사 0에 가까워진다. x가 한없이 커지면 이거 0에 가까워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가 월등히 크니까 당연히 직관적으로 마지막에 0에 가까워져야 돼요. 물론 x가 음의 무한대가 되면 x가 음의 무한대면 이거 음의 무한대죠? 얘는 x가 음의 무한대면 양의 무한대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가 되죠? 한없이 작아지죠? 그럼 한없이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이 점을 지나고 얘가 극값이고 여기서 볼록성이 바뀌고 점점 0에 가까워지는 함수를 부드럽게 그리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함수의 개형이 그려지게 된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연습은 조금 많이 해두는 게 좋고요. 점점 직관적으로 바뀌어야 돼. 직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굳이 이계도 함수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상황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리는 연습을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변곡점이 이 정도에 있겠구나 이렇게 다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려보세요. 계속 그려보고 연습해 보셔야지만 이런 거 점점 빨라질 거야.